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함. 저는 수사패 김 PD고요. 자, 우리 다시 오늘도 봄이네요. 네,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네네. 못 갈아입었습니다. 네. 그 이거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 약간 그 프릴. 아, 이거요? 여기 이렇게 또 좀 귀엽게 이렇게 풀을 좀 고춧가루가 묻었네요. 네, 아무튼 봄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봄 분위기네요. 네네네. 아, 처음 보세요. 이런 거 처음 보세요? 네. 그리고 그덕 인자하신 미남 파일러, 네, 배성 프로파일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슈 토크 당신이라면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들이 많죠.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제 백인 여성이 애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이거는 이제 정자 기증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낳는데 아이가 안하에. 그러니까 백인 정자를 받았는데 이미 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폴 빼가지고 했죠. 낳는데 백인이 아니에요. 애가. 흑인이야? 네, 흑인이에요. 어머. 아프리카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사진작가 크리스테네나 머리라는 사람인데 나 보니까 이제 흑인이고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의 이 배아를 넣어가지고 임신을 한 그런 사건이 좀 알려져가지고 네,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난자도 자기 거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 좀 충격적인 정자, 게 난자 그렇죠. 다 남의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딴 게 배양된 거, 내 난자 여기 있는데 딴 배양한 난자가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모가 된 거야 지금. 대리모가 된 어머! 거예요. 남의 거를. 더 충격적인 건 법원이 그래서 친부모한테 줘라. 그렇죠. 어머! 왜냐 유전자에 따라 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래요. 아니 이거 10달 동안 내가 품고 있었는데 돌려주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DNA가 그렇죠. 친부모가 있는 거니까. 근데 원래 같으면 이제 이거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난자만 내 거 맞다 그러면 사후적으로도 내 자식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조차 안 되니까 친부만 돌려주라. 뭐 지금 센터에서 완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사실. 그럼 이거는 그럼 센터에서 다 해줘야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약간 개인적으로. 고의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더 충격적인데 이 박사 이름이 캐나다의 산부인과 의사 버나드 노먼 바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정자를 그냥 허락도 없이 쓴 거예요. 이 사람 원래 매칭 받기로 했어요. 브래드 피트 정자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기 정자를 넣어서 그냥 애를 만들었던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된 친자만 17명이고 다 자기 그렇죠. 이거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무책임하다 진짜. 몸 무책임하죠. 이게 근데 어쨌든 뭐 성적인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비용 때문에. 요거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배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자도 본인이 하면 난자하고 이렇게 교배 같은 게 가능하고 그것을 갖고 다시 착상시키는 수정, 그런 착상한 거죠.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뭐 이런 건 아니죠. 와 근데 저는 좀 약간 충격 먹은 게 내 난자가 아니어도 내가 대리모 출산할 수 있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가능하죠. 착상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해요. 네. 실제로도 내 난자를 빼서 난자를 뺍니다. 그래서 난자를 배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체외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몸으로 넣는 거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 난자니까 더 잘 될 줄 알았지. 뭔가 더 밀어내지 않고. 아니요, 뭐 남의 그게 거라도 똑같다는 거잖아. 똑같아요. 아니 코 수술할 때도 자기 늑골 있고 기증 늑골 있어. 아 그러네. 그렇죠. 근데 자기 늑골이 더 저게 그렇죠. 없다는 아무래도 거야 부작용이. 거부작용이 없는 근데 난자는 부작용이 없는 거네. 뭘까 이게 도대체? 정말 나의 아이인가?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아이를 돌려주기가. 이미 내가 이렇게 그렇죠. 네. 당연하지. 이게 모성이랑 이런 호르몬이 다 그렇게 했을 텐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요새는 그런 뭐 소송을 좀 하긴 해요. 실제입니다. 어떤 남성인데 DNA 검사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업체인데 그냥 자기가 자기 걸 해봐요. 자기 자녀하고 한 10년 이상 잘 살았는데 해보니까 자기 딸이 아니었다.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왔더라고요. 상상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면 지금 이제 20살 넘었는데 어떡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라도 그냥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뱃속에 이제 있었으면 거의 내 자식이 아들이지, 내 아니냐 이 딸이지. 생각할 것 같거든요. 보통의 두 가지 경우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바뀌는 경우, 이게 태기 바뀌는 경우, 간혹 그런 간호사들이 실수하는 실수로.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수정란 자체가 바뀌는 경우. 수정을 했는데 딴 수정란이라 이 얘들이 하다가 저 관리를 못 해갖고 내 난자도 아닌 거잖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외신에는 그
손해배상 소송이 크게 걸리는 경우도 매우 있고. 크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내 난자랑 저 여자 난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냥 난자 자체랑 그 수정체가 완전 바뀐 다 거야. 바뀐 거예요. 내 난자가 저 여자한테 잉태가 됐고 저 여자 난자랑 맞습니다. 남편께 그렇죠. 내가 잉태가 됐어. 근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거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사례는 외신에서는 바꿨습니다. 어.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난자 말고 아이가 바뀌는 아이가 거예요. 바뀐 경우도 그렇죠? 있었죠. 가을 동화 이런 거. 네, 가을 동화 딱 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친생자긴 하지만 입양을 해도 친생자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서로 조정이 된다면. 아. 어차피 나는 얘랑 살고 싶다. 그런 똑같이 일치가 딱 된다 그러면 부모하고 친생자 관계긴 하지만 입양을 해가지고 전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 그 키웠던 정도가 한 1년, 2년이면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돈 보고 하겠습니까? 그치. 여기서는 이제 가족의 문제네요. 자기는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나 부모가 유전자를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키운 애가 맞다. 키운 애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런 정이 낮으니까 비교적 적으니까 예? 아니 내 새끼도 아닌데 난 거부감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좀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무슨 네. 영화 소재 같다. 네. 저희 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자면요. 작년 연말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자영업자가 음식 배달 플랫폼에 올라온 리뷰 사진 한 장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남성 고객이 별점 1점이랑 같이 리뷰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 하의를 입지 않은 남성의 하반신이 노출돼서 리뷰 사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면은 여기에 떡볶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밑에. 아. 네, 이렇게. 아유. 불안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연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네티즌들이 명백한 이건 성희롱이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배달 플랫폼의 리뷰 관리 시스템 부실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일부는 실수 가능성도 언급을 하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실수로 본인이 노팬티인 걸 모르고 찍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네. 그 자기가 찍고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거울에 비치게 일부러 찍기도 맞아요. 하고 네. 아, 성기 그래서 노출을요? 성기 노출을 하면서 어. 그 중고 같은 거를 거래를 하면서 어. 여성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저는 이거는 고의라고 봐야 되지 과실은 어렵다고. 이거는 성범죄에 해당하... 일단은 업무방해죄 같은 건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성범죄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어려워요? 애매해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거라고 또 보기는 조금 어렵지 그러면은 않나. 사용자들이 이 리뷰를 본 거야 만약 한 100명 네. 정도가 네. 그 사람들이 집단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성범죄로? 범죄는 아니지만 뭐 위자료 청구는 좀 가능하지 아. 않을까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것들 가능한데 범죄 영역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 이 같아요. 고의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처벌을 안 이건, 받는 걸 이건 알아서 노출증 그런가? 같아 제 생각에. 노출증. 그리고 제가 느낌은 아마 성기와 떡볶이를 아마 이 이미지를 그렇게 아니 그또 떡볶이가 가래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계란이 또 있어요. 여기. 알이 있고 어. 그래서 그 의미예요 이게. 근데 그 의미를 그러네. 알아들으라고 한 설명해 주시니까 건데. 또 알겠네. 놀렸네. 네, 그런데 이제 이만큼 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한 건데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제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바바리맨이 있더니 이제 리뷰에서 고추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걸 즐기는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어떤 유형의 성범죄. 바바리맨 네, 같은. 바바리맨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바바리맨이죠. 네. 실제로 이거 사이버 바바리맨이라 그래요. 싸바. 네. 아 근데 이 진짜 약간 나쁜 게 이게 약간 볼 듯 말 듯하게 각을 찍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자기 혹시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몰랐다. 네.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대부분 하는 얘기가 실수였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더우니까. 아, 여름에 우퉁이야 가능성이 벗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12월에 그리. 그러니까 이건 고의성이 아주 아. 짙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 이게 이제 비슷한 경우가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나? 고스톱 요금소 네. 지나가는데 맞아. 맞아. 맞이 벗고. 똑같아, 네.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위는 그대로 입고 있어. 입었는데 딱 보면 보여주는 보이는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약간 바바리맨이나 노출증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가 크신 편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왜 저렇게 격렬의 눈빛으로 그게 아니고 말씀해 드리려고 작다고 합니다 통상. 오히려 네. 큰 분들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고. 반대죠. 통계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크거나 그 어떤 강하다 그러면 실제 가실 행동으로 필요가 없어. 가고요. 그러니까 그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장하지 못했다. 예. 그냥 되게 그냥 사실로 궁금했어요. 요만하대요. 약속해줘. 못 보고 지나치면 되게 놀랐어. 그렇죠. 자,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봉사활동 중인 30대 여성인데요. 저는 솔직히 요즘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사연은 저와 함께 파견된 한 팀원 때문에 쓰게 됐어요. 저희는 총 4-5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한국에서 합숙 교육을 받은 뒤 현재는 현지에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 팀원 한 명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이분의 만행을 정리해드리자니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시길 바래요. 1번, 국내 교육 당시 필수품으로 공지된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았고 강의 중 졸거나 자리를 자주 이탈했어요. 현지에 와서야 노트북을 들고 오긴 했는데 애플 계정도 만들지 못해 공기계 상태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도 못 보고 일정과 시간 개념도 없어요. 2번째, 합숙 중 외출 금지 기간, 몰래 영화 시사회를 보고 온 게 들통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사실을 매니저에게 알렸어요. 3번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늦어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4번째, 정말 제가 놀랐던 점 중 하나인데요. 국내 교육 당시 어떤 업무에 대해 가능하냐고 묻자 교육때 들은 거 기억 안 나요? 엄마한테 물어봐서 배워놓고 올게요. 지금도 그 업무는 혼자 하지 못합니다. 1시간이면 끝날 일을 며칠째 붙잡고 있어도 진 척이 없어요. 5번째, 현지에서 공용 물품을 사러 간 날 개인 물건을 사고 싶다며 돈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저기 저 돈 안 갖고 왔는데 이거 낚싯대채랑 축구공 좀 계산해 주세요. 제가요? 보다 못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렇게 큰 돈 빌려줄 사람 없어요. 돈을 빌리고 싶으면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기 전에 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야죠. 여기 선생님 부모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계산대 직원은 물건을 봉지에 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못 산다고 얘기하고 나와라 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급식은 혼자 3-4인분을 가져와서 먹고 남기기, 매니저의 1:1 설명 중에도 고개를 떨구고 졸기, 회의 중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DM을 하며 키득거리기 등등등 정말 수많은 상황에서 팀워크를 해치고 있어요. 해외 봉사 규정상 위반 시 경고 후 귀국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런 일들로 귀국 조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미성숙함을 넘어서 무책임과 무례함, 기본 소양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제가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할 수 있을까요? 파견 기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더 답답합니다. 네. 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20대로 보이는 네, 그런 좀 이상한 행동에 스펙 따라왔어. 스펙을 따라온 사람이 스펙을 이제 해외 봉사 한 줄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적 이익, 기업이라고 하면 엄격히 손해배상 제재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봉사활동이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봉사가 스펙이 되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근데 스펙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규제는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또 덜 떨어진 행동들이 그렇죠. 약간 거죠. 저는 약간 심리적 좀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ADHD.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저도 뭐 이런 사건들을 한 적이 있는데 약간 경계성 지능장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능장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밖에서 구별이 안 돼서 되게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상담하던 의뢰인이 있었는데 너무나 저를 괴롭히고 너무나 뭐 제 머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쭉 봤는데
뭐 일 때문에 지능이 경계성 이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대화할 때는 모르셨는데. 모르죠. 전혀 모르죠. 실제로 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버스는 구별이 안 돼. 왜냐면 저 3, 4인분에서 조금. 그게 왜냐면은 문제인 거예요.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본 욕구? 네. 가져와 놓고 안 먹고 안 맞으니까 그때는 버리는 막 그렇게 거지. 배고프니까 막 가지고 왔다가. 변호사님 혹시 네. 일하는 부하 직원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사회생활 겪어보시면서 이게 약간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좀 있죠. 네, 친구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좀 저는 만약 이런 경우도 좀 제재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법 없거든요. 그 개인적 특성 예전 같으면 이제 OX 저희가 클 때는 적응하는 사람, 적응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따라오지 못한 사람 이러니까 도태가 됐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근무했던 여자 직원이었었는데 그 정도 상식 정도 부족한 근데 취직을 어떻게 면접을 누가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아니면 다른 몰랐어요. 데서 되게 뛰어난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냥 했던 좋은 장점도 좀 몇 개 있으니 그냥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사실상 옛날 같으면 도태를 시켜야 될 그런 사람이라도 지금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네. 이런 형태의 경계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 노동 현장이나 아니면 근로 현장에. 근데 그것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노동 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부재하다는 건 맞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쳐가게 둘 수는 없어요.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같이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이 봉사활동 분위기가 망쳐지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 아니면 최소한 이 상황에서 다른 위치에서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봉사활동 단원들 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 봉사기관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면요. 전제는 그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들어보면 전반적인 상황이 고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인지력이나 이런 것, 주의력 장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지금 우리 사연자님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분한테 책임을 아니면 그분한테 의무나 이런 것들 부담시키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서 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과연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약간 뭐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조금 거기서 뭐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을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데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2, 3일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저희 또 피드백 메일이 하나 왔는데 꽤 오래됐어요. 123하면은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저희 200 지금 13 하고 있는데 도라이의 첨첩장 거절 사연인데 들으면 바로 내용 기억납니다. 6년 만에 대학 동창 연락을 해서 야, 너 생일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청첩장을 딱 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오라 그래요. 아, 막 너무 이렇게 무리한 태도에 그래서 연락을 싹 끊으니까 갑자기 욕설과 함께 뭐 광고, 스팸, 테러 등등 뭐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연자의 어머니에게까지 뭐 욕을 하니까 사연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 이제 남편 한테 이 상황을 알리고 고소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밝히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 남편하고 파혼합니다. 결혼 못하고. 근데 이상하게 파혼한 남자한테 연락이 와요. 그 여자 이상하다. 같이 함께 소송하자.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럼 같이 소송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고민했던 그런 사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사연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수상한 메일함 타이틀에 제 사연이 딱 올라간 걸 보고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두근거리며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각색이 많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정말 제 말투 그대로 살아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안나 언니가 사연자분께 죄송하지만 너무 재밌다 하실 때 왠지 모르게 뿌듯했대. 뿌듯했대. 다행이다. 어쩌면 고생 끝에 재미 하나는 거졌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연 후기를 이렇게 늦게 보내게 된 이유는요. 그 일이 있고서 얼마 안 가 회사에서 퇴사했고요. 한동안 정말 평온하게 쉬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쉬는 동안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크라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아예 못 듣겠더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괜히 무섭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환경 덕분이었을까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렇게 무서웠던 이게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회사가 더 무서우니까. 내가 이걸 왜 무서워했지? 이런 느낌? 회사라는 공간이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위 사연을 다시 풀었더니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텍스트로 돌아다녔어.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레전드 사연이라면서 여기저기 퍼졌다고 하던데 혹시 이러다가 그 또라이한테까지 닿게 되는 건 아닐까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이 단톡방에 있던 다른 친구한테 나 파혼당한 거 쟤한테 모르게 해줘 라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 사람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알면 괜히 나한테 뭔가 해코지하려 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도 들어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봐요. 요즘 일교차도 심해지고 있는데 세 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이렇게 유쾌하고 통쾌한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1년 만에 도착한 사연입니다. 결국은 어영부영 지나갔다가 내 소문이 퍼진 게 혹시 그 친구한테 들어갈까봐 무섭다. 걔는 미친 애니까. 걱정하지 다시 나한테. 마세요. 이렇게 그 좀 이 친구라 해야 되나? 파혼한 분들은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그 기회 절대 안 들릴 겁니다. 저도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알려줘도 야, 네 거다. 야. 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근데 자기는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자기도 잊어버린 거. 평온하게 살았던 거지. 평온하게 살았던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크라임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안 보고 싶다가 회사에 들어가니까 또 보게 되는 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긴장 이런 거 아닐까요? 텐션 뭐 이런 것 같아요. 긴장될 때 아주 평온한 걸 보는 것보다는 비스무리한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거 같잖아요. 좀 힘들 때 재난 영화 보면 저거보다 낫다고. 저 그 되게 재난 영화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 회사는 재난 상황이다. 네. 그래서 김 PD님이 사이코패스가 됐나 봐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 참고로 이분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트릭을 쓰냐 하면 약간 바꿔요. 이게 사연 보낼 때. 특정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 특정이 될 만하게 써버리면 명예훼손죄나 이런 게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살짝 틀지요. 예컨대 파혼이 아니고 뭐 약혼 뭐 이런 약혼이 깨졌다고 한다든지 별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약간 틀면 좀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또 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가는 이걸 팩트만 많이 안 바꿔. 근데 유 작가가 많이 안 바꾸는 이유가 이거 나중에 베프로님이 보고 이걸 보고 분석해서 말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은 이게 달려지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거 안 나가게 해주세요는 저희 철저하게 지켜서 안내 보내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얼마 전에 친구의 남편 이혼한 남편이 혹시 허한나 씨도 걔 같이 고소할 거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나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저는 뭐 고소까지는 안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뭐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항상 그 회사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받으실 때는 또 우리 여기 수매나 크라임 보시면서 풀고 넋두리 보내주세요. 밑에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CRINE@podbbang.com으로 보내주시면 이혼할 일 있으면 박비원한테. 행복하게 사세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돌려보내는 커플이 더 많다. 전 거의 다 하지 말라고. 돌려보내요. 얘기 그래서 들어보고 지금 뭐 돌려보내면 딴 데 가서 하셔요. 이혼은. 그냥 하세요 기왕 하는 거.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크라임 플러스 다 왔어. 이제 만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자. 화이팅! 이만 갑시다 저희. 화이팅! 아니면 없어진다 진짜. 타이어 끌고 가듯이 지금. 아니 막 DM이 와 언니 수매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 유유 막 울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활약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박병님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